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본머스 원정 벤탄쿠르 선수의 활약 속에 토트넘이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벤탄쿠르의 활약 그리고 콘테 감독의 상황 어떤지 이탈리아 축구를 전문으로 취재해왔던 세계적인 축구 매체 골닷컴 한국판 박문수 기자 모셔서 토트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콘테 감독이 예, 유벤투스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이제는 이제 꽤나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에도 나왔어요. 예, 사실 유벤투스가 그 알레그리 감독이 지난 시즌에 돌아왔는데요. 이 감독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은 예전에는 진짜 명장 중에 명장이었거든요. 예. 위기 상황마다 빛을 발하는 특유의 전술도 있고 색채도 확실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지. 돌아온 이후에 알레그리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유벤투스가 뭐 아시겠지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미 조별 예선 떨어진 상태죠.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3위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로파 리그도 비상이 걸린 상태니까 아무래도 이 팀이 새로운 감독이 필요한데 또 유벤투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을 무조건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뭐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알레그리 저렇게 못하고 있으면 첼시에서 물러난 투레 감독이 있으니까 데려오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유벤투스 쪽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탈리아 감독 선호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유력 후보로 대두되는 게 바로 콘테 감독인데 콘테 감독이 사실 토트넘 전에는 인터밀란이었잖아요. 예. 이 감독 자체가 유벤투스 그 자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팀 내에서의 되게 확고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뭐 이미 한번 제대로 검증도 됐고 팀의 레전드이기도 했던 콘테 감독 모시기에 결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유벤투스가 챔피언스리그 탈락도 탈락인데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뭐 8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뭐 장담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요? 계속 우승하던 팀이 필로 한번 왔다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우승이 아니라 4위가 경쟁이 목표가 될 정도 되게 팀이 흔들리고 있는데 아마 알레그리 감독 복귀도 어쨌든 우승 후보로서의 다시 면모를 보여주게 했는데 뭐 지금 같은 분위기면 뭐 부상 선수가 있더라도 팀 자체가 워낙 지금 하락세여가지고 쉽게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다. 콘테가 유벤투스를 왜 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토트넘의 경기력도 안 좋고 흔들리고 있고 입지도 애매한 데다가 또 콘테 감독의 계약 기간이 내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토트넘과 계약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생각이 든 게 유벤투스 같은 상황 이게 정확히 지난 시즌 토트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정도만 원하는 상황이면 콘테 감독이 딱 리그만 집중해가지고 그 결과를 낼 수 있는 감독이고 또 유벤투스 선수 출신이고 유벤투스 감독으로도 2번이나 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팀을 바로 맞는 데 있어서 큰 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만약에 본머스와 경기를 졌다면 오히려 이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콘테 감독이 막 경질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위약금이나 설득할 거 없이 그냥 딱 주워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방금 끝난 본머스와의 경기 토트넘이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3대2로 역전승을 했어요. 저는 사실 뭐 그 전반에 0대1로 진 다음에 토트넘이 후반에 무한테 또 골을 먹혔잖아요. 아 이거 어렵겠구나 했는데 어떻게든 뒤집는 거 보니까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벤탄쿠르 선수가 되게 멋있게 넣어가지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기점이 되는 또 코너킥을 또 올려줬잖아요. 어쨌든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지옥까지 떨어질 뻔했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와서 잘했다 이거 부분인데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흥미로울 수 있는 게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벤탄쿠르 선수랑 쿠루세스키 선수를 유벤투스에서 못하던 선수를 데려와서 완전 잘하게 만들었고 특히 뭐 지금 경기도 벤탄쿠르가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가지고 잘했거든요. 이 경기 말씀하신 대로 2대0으로 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었고 벤탄쿠르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실 벤탄쿠르 선수가 원래는 토트넘의 주전 선수인데 이날은 로테이션 때문에 빠졌다가 그래서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중요했던 게 지난 시즌에 3연패를 리그에서 당했던 그 최대 위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부상 선수도 많고 선수 영입도 안 됐던 때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래도 밀어줬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콘테 감독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사실 만약에 이번에 졌으면 10월 경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스널한테 패배하고 맨유한테도 지고 뉴캐슬한테 지고 만약에 진짜 본머스한테 졌으면 2승 4패면은 사실은 이게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워낙 빡빡한 와중에 이렇게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기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기 아닌 위기를 맞았는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어쨌든 벤탄쿠르 선수 역전골에 힘입어서 경기를 뒤집고 기사에 생할 수 있었죠.
벤탄쿠르 선수 사실 뭐 지난 시즌 도중에 왔을 때도 예, 잘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는 공격력과 전방 압박 능력, 그러니까 예, 예. 커버 범위까지 본다면 이전에 호이비에르가 했던 역할을 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호이비에르가 토트넘의 철광왕이었는데 이제는 벤탄쿠르가 철광왕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거기에 플러스 공격 포인트도 예. 이날 경기 골뿐만 아니라 이미 한 골을 넣었었고 2개 예. 도움까지 포함하면 12경기 4개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그렇게 공격 포인트가 많던 선수가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 유벤투스 시절에는 좀 돋보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유벤투스 시절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미안이 유망주라는 약간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옛날에 테베스 선수가 보카로 가면서 이게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처음만 해도 되게 막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잘하는 미드필더를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유벤투스에서 보여준 모습은 되게 작은 육각형이어가지고 이 선수가 사실 토트넘 갈 때도 왜 굳이 토트넘이 이 선수를 사나 싶을 정도로 되게 기복도 심했고 팀 내 입지도 확고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만 봐도 알레그리 감독 체제에서도 되게 그 유벤투스가 워낙 무너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팀 내에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토트넘으로 넘어갔고 당연히 콘테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선수들에게 원하는 지시상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결국은 벤탄쿠르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토트넘 전술에 녹아들면서 이 선수가 잠재력을 폭발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선수가 재능이 없던 선수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있는데 예. 기록을 보면 유벤투스 시절에도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골과는 인연이 지독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벤투스 통산 기록을 보더라도 득점이 3골밖에 안 되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벌써 그 같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그렇고 역대 있던 모든 그 팀들에서 골을 못 넣었던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 와서 지금 고점 찍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콘테 감독이 자기의 그 벤탄쿠르 선수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준 게 크다고 보는데요. 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라도 처음에 보카에서 되게 낮게 시작했다가 좀 피크를 찍어요 보면요. 근데 피크를 찍었다가 확 내려가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옛날에 2020-21 시즌 때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이 벤탄쿠르가 유벤투스 역적이 됐거든요. 피스비스 잘못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원정 다득점에서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파 때문에 선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림셋 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나서 서서히 팀 내 입지를 자리 잡으면서 좀 올라가는 추세로 또 점쳐지고 있죠. 예, 말씀하신 그 포르투와의 챔피언스 경기에서 치명적인 미스도 있었고 또 피를로 감독이 왔을 때 전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더욱이나 이 선수의 기량이 크게 하락했고 거의 출전계도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뭐 그랬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난 1월달에 조금 쉽게 영입을 했었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우려를 딛고 굉장히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일단 벤탄쿠르 선수 프로필 좀 살펴보면 신체 조건도 좋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키도 되게 큰 편이고 이 선수 자체가 뭐 중앙 미드필더는 물론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을 정도 되게 만능형에 가까워요. 물론 아직은 이 육각형이 완전하게 커진 건 아니지만 분명 뭐 토트넘 경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커지고 있잖아요. 분명 팀 내 입지도 확고해지고 있고 자기 색깔도 이제는 서서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나이도 또 어리잖아요.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현재보다는 또 미래가 기대되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중앙 미드필더로서 공미, 수미, 측면 미드필이 가능하다는 것은 기술도 좋고 빠르고 체력도 좋고 센스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인데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잘하지만 뭐 특별한 그 장점은 또 없다. 혹은 또 이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뿐이지 잘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토트넘에서는 그걸 다 잘하고 있고 그걸 콘테 감독이 이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는 뭐 그렇게 콘테 감독을 써보고 싶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그런 콘테 감독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맞습니다. 또 벤탄쿠르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콘테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뭐 벤탄쿠르 선수뿐만 아니라 쿨루세스키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쿨루세스키 선수도 사실은 뭐 파르마에 있을 때만 해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유벤투스로 이적한 이유는 아무래도 드리블이라든가 이렇게 정교함은 있는데 또 발이 또 빠른 편은 아니어서 고전하고 있다가 결국 토트넘 가가지고 뭐 지난 시즌 후반기에 팀의 우측에서도 플레이메이킹도 해주고 이것도 보면 결국 콘테 감독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끄집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쿨루세스키가 빠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토트넘의 공격이 좀 답답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선수를 잘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콘테 감독이 또 벤탄쿠르를 살려준 만큼 이번 본머스와의 경기는 벤탄쿠르가 좀 보온을 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큰 벤탄쿠르네요.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이제 위기를 넘겼고 이 결과를 보자면 유벤투스가 시즌 도중에 콘테 감독을 데려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즌 중에 데려오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알레그리 감독은 진짜 잘렸어야 되죠. 사실은 그 정도 성적이면 뭐 몬차한테도 세리에 역사상 최초의 패배를 내주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지금 유벤투스 입장에서 뭐 위약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알레그리 감독 체제로 시즌까지는 가다가
그 이후에 뭐 굳이 바뀐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콘테 감독이 이제 토트넘에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예. 구단의 지원이 미비해진다면 뭐 훌훌 털고 여름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낸다면 또 쭉 갈 수 있는 것이기 예. 때문에 본머스전을 일단 지지 않고 이겼다는 점에서 여전히 뭐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 남는 게 유력할 것 같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 벤탄쿠르 선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이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인데 그게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어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열리고 한국의 첫 경기가 11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의 경기인데 바로 이 벤탄쿠르가 우루과이의 주전 선수죠? 네, 주전급 선수인데 사실 뭐 우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벤탄쿠르 선수가 되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으면은 소니한테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어서 좋은데 이게 또 막상 또 월드컵에서 상대팀으로 만나게 되면 대표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사실 벤탄쿠르 선수가 토트넘을 이적하기 전만 해도 크게 이 선수가 그냥 유벤투스에 있는 평범한 미드필더 중 하나였을 뿐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토트넘 내에서 입지도 두터워지니까 이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 벤토 입장에서 되게 골칫거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발베르데 선수도 워낙 무섭고 누네스 선수도 어쨌든 뭐 득점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이 선수도 어쨌든 한 방 있는 선수니까 컨디션 올라오면 또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카바니 선수도 득점 기록이 최근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예. 우루과이가 이제 월드컵 남미 예선을 치를 때는 굉장히 굉장히 부진했고 또 그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발베르데도 아직 포텐이 안 터졌고 예. 벤탄쿠르는 말씀하신 대로 유벤투스에서 출전 시간도 줄어들면서 그쵸, 감각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토트넘에 와서 갑자기 잘하게 됐고 또 발베르데는 지금 더 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발베르데 벤탄쿠르 중원 조합이 예. 너무나 무섭게 느껴질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포르투갈 중원도 워낙 강하긴 한데 단순하게 중원 조합만 놓고 보면은 우루과이가 H조에서도 가장 센 조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 또 어리잖아요. 또 어리고 또 어린 선수도 한번 흐름 타면 또 쭉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어찌됐거나 이제 우리가 월드컵을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벤탄쿠르를 자주 보고 있고 벤탄쿠르가 신난다 잘한다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벤탄쿠르도 농담 삼아서 내가 월드컵 가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좀 걷어차고 가겠다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예. 손흥민 선수도 지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응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건 토트넘 허스퍼가 이제 콘테 감독이 오고 또 파르티 디렉터가 오면서 예. 이탈리아 커넥션이 강화되고 있고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박문수 기자가 토트넘의 뒷이야기, 토트넘의 선수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 한국판에서 활약 중인 박문수 기자와 함께 디테일한 경기 분석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